반갑습니다. 무량투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최재형이 이상하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상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너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한번 다른 매체의 기사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이렇거든요. 최재형 대선 후보 추대 모임 준비 중. 최재형 대선 후보 추대 모임 준비 중. 정의화 전 국회의장 주도로 야권에서 추진 중이다. 강원택 교수 등 20여 명이 공부방 모임을 진행 중이고 최 원장에게 제안할 정책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주력 인사 한 20여 명이 모여서 공부방 모임에 토론을 하고요. 그 토론 결과를 최재형 원장에게 아마 전달도 하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 기사의 주제는 현직 감사원장이 대놓고 대통령 후보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사의 요지가요. 현직 감사원장이 현직 직책에 지금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대권 후보로 나서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최재형 원장이 직접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그 양반도 알고 있겠죠. 그 주위에서 지금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기사를. 야권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대선 후보로 추대하기 위한 모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24일 채널A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 주도로 최재형 감사원장 대선 후보 추대 모임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 의장은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11월 달에 이제 최재형 원장을 만났대요. 딱 그래 만나자마자 이 양반이 대통령 갑니다라고 느낌을 받았대요. 그 다음 또요. 많은 현역 의원들이 제 뜻에 공감한 상태다. 현직 의원들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죠? 현직 감사원장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막 추대되고 있잖아요. 이거 이상한 일이잖아요. 감사원장이 국가감사에 지금 집념해야 될 텐데, 대통령 후보로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가 막 들리고요. 그리고 최 원장도 이거에 대한 아무런 그것도 안 해요.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큰 사건이잖아요. 현직 감사원장이 대통령 후보가 나서고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막 기사가 된다면 정상적인 감사원장이라면 난리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요, 좀 더 읽어볼게요. 정의화 전 의장, 국회의장 측 관계자는 이미 서너 차례 공부 모임을 가졌고 이 모임을 통해 최 원장에게 제안할 정책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무튼 이 기사의 주제는 상당한 숫자의 국회의원과 상당한 숫자 유력 인사들이 모여서 최재형 원장을 대통령으로 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최재형 원장은 또 여기에 대한 아무런 또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감사원장이라면 그 기사 내려놔라. 나는 우리나라 감사원장으로서 국가감사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뜨뜻미지근히 해요, 그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슈를 삼지 않아요. 변희재 빼놓고. 변희재가 지금 이게 대한 이슈를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첫 번째, 채널A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통령 후보를 추대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첫 번째. 근데 최재형 원장 자신은 이게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난리 나야 될 텐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최재형 이 양반이요. 판사 시절에 판결들을 보니까 기가 막히더군요. 상당히 친북적이군요. 아, 그래서 문재인이가 뽑았구나. 그래서. 오죽하면 문재인이가 뽑을 정도면 얼마나 친북 인사겠어요. 그 판결들이 다 그렇거든요. 한번 이 사람 최재형이가
판사 시절에 했던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몇 개 해볼게요. 하나 해볼게요.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간첩 누명을 쓴 제1동포에 대해 열린 재심에서 최재형 판사, 그 당시에 판사요. 아마 부장판사였을 겁니다. 직접 사과의 뜻을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2011년 12월 제1동포 유학생 간첩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된 제1교포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이 열렸대요. 재심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 당시 최재형 판사를 비롯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를 당한 끝에 이게 2010년 중반 초반인데 그 당시 우리나라 가혹 행위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서 가혹 행위를 당한 끝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최재형은 재판부가 법원과 국가를 대표하지는 않지만 당시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그래서 이제 간첩 혐의자가 풀려났거든요. 그 간첩 혐의자 이름은 홍강철이라는 사람입니다. 홍강철. 홍강철이 최근에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홍강철. 기억하세요? 이러면 홍강철. 왈가왈북이라는 유튜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걸 그 최재형이가 무죄로 풀어준 그 홍강철이가 진행하는 유튜브 사이트를 보면요. 북한 찬양 일색이야. 북한은 전혀 독재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막 해요. 북한도 의료 시스템 잘 돼 있고, 뭐, 북한은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최재형이 판사할 때 풀어준 거예요. 무죄로. 제가 볼 때는 거의 간첩 수준이던데요. 뭐, 제가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 홍강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홍강철이가 상당히 친북적이다. 그거는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최재형이가 풀어준 사람이 상당히 친북적이고 제 생각인데 최재형도 상당히 친북 인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감사원장에 지명을 했죠. 이제 좀 해답이 풀리죠. 아무튼 두 번째 이야기 최재형이가 풀어준 친북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어때요? 최재형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기 시작하죠. 저는 완전히 버렸습니다. 최재형에 대한 기대를. 세 번째요. 최재형이가 이렇게 스타로 뜨게 된 이유가 뭐죠? 그 원자력 발전소 폐쇄에 대한 감사를 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스타가 된 거잖아요. 아무도 최재형이 누군지 몰랐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뭐 최재형의 선행도 막 밝혀지고요. 최재형의 선행이라는 게 뭐 두 사람 아들 둘을 입양해가지고 키웠다. 그게 선행입니까? 어떤 한 패밀리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누구 말에 가면. 글쎄요, 과연 그게 선행일까요? 자기가 좋아서 누군가를 입양해서 키우는데 그게 선행일까요? 그리고 최재형이 어렸을 때 자기 친구를 업고 다녔다. 왜 업고 다닙니까? 전문 요양사들이 다 있는데 왜 자기가 왜 업고 다니죠? 이거 다 검증해봐야 돼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거 만약에 그 사람 대통령이 나온다면 이런 최재형의 아주 영웅적인 미담들에 대해서 다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최재형이가 스타가 된 게 원자력 발전 그거잖아요. 그거 좀 물어보고 싶어요. 원자력 발전 그 감사해갖고 누군가 구속된 사람 있나요? 뭔가 결정적으로 문재인에게 타격을 줄 만한 사건이 밝혀졌나요?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나머지 똘마니들 전부 다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내가 묻고 싶어요. 최재형이 한 게 뭐죠? 최재형이 제대로 뭘 감사를 했다는 겁니까? 나는 최재형 입으로 문재인을 비판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최재형이 스타가 된 그 계기가 된 원자력 발전소 감사건 하나도 밝혀진 게 없다는 것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달 전에 그 최재형을 갖다 막 띄우는 영상 올린 거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좀 더 조사를 하고 최재형에 대한 조사를 좀 하고 영상 올려서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좀 절박했던가 봐요. 돌았나 봐 진짜.
예, 죄송합니다. 제가 뭣도 모르고 최재형이 막 보수의 스타인 걸 착각을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막 거의 빨갱이 비싼 인간을 막 풀어주고 그런 게 된 걸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제가 말한 걸 총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최재형 대통령 만들기 모임을 주선하고 있고, 이거 사건이잖아요. 현직 감사원장을 대통령 후보로 막 추대하고 막 난리를 부슬지고 있는데 최재형은 여기에 대한 반응을 안 보인다는 겁니다.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고? 그 기사 취소해달라. 나는 감사원장으로 충실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 안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신비로운 겁니다. 첫 번째 제가 이야기한 게. 두 번째는요. 누가 봐도 빨갱이 비슷한 인간을 풀어줬다는 거. 왜 제가 그 양반이 거의 빨갱이 비슷한 인간, 홍강철이라는 인간이 빨갱이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냐면, 홍강철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사이트를 한번 보세요. 거의 100% 친북 사이트입니다. 거의 북한에 독자가 없다는 식으로 말해요. 북한도 정상적인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뭐라고? 최재형이 풀어준 인간이, 재판관일 때 풀어준 인간이 거의 친북 인사더라는 거고요. 세 번째, 원자력 발전소 감사 사건, 실제로 최재형 양반이 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문재인에게 타격을 줄 일이 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익을 줄 만한 감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크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 그까지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한 것은 최재형 양반이 어렸을 때 했다는 그 다음 최근에 했다는 그런 선행들에 대한 비판을 한 거죠. 일단 입양한 것, 그게 왜 선행이냐?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 그게 무슨 선행이에요? 어떤 한 패밀리의 라이프스타일이지. 그래서 선행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아픈 사람 업고 다녔다는데 왜 업고 다닙니까? 업고 다니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되겠죠. 국가 지원해서 예를 들자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물론 친구를 업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황당하잖아요. 고등학생이면 다 큰 애인데, 그걸 왜 업고 다니냐고, 자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물론 만약 그랬다면 훌륭한 일이긴 하지만, 최재형이 했다는 그런 선행도 상당히 거품이 껴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사과드립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최재형을 막 스타로 언급하면서 보수의 무슨 영웅이다. 나 정말 60도 안 됐어. 왜 이리 철이 없지? 죄송합니다. 최재형에 대한 철회를 최재형에 대한 스포츠 지지를 완전히 철회하는 바입니다. 무량투브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광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